그 저축에 대한 초입기에 철저히 혼자가 돼서 아무도 나와 만나주지 않고 나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저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그걸 견디다 보면 나타나요.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저축 어때요? 여러분들한테 저축은 어떤 의미예요? 저축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는 이유는 저축이 너무 좋아서 저축에 대해서 다들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가 저축을 했던 당시에 너무 혼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앞서 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저축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저축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넌 혼자가 아니야. 같이 우리 저축하고 있는 거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연결되지 않아서 모를 뿐이야. 이런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저축이라는 게 앞 영상에서 말했듯이 사람을 안 만나는 게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사람을 아예 안 만나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사람을 만나면 돈을 많이 써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써요. 사실 저축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돈을 많이 써요. 정말 많이 쓸 거예요. 저축을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돈을 안 쓸 거예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만의 생각이니까 무조건 맞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저축을 할 때 처음으로 세웠던 규칙이 있어요. 은혜를 입으면 내가 2배로 돌려주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축을 하는 이미지가 안 좋은 건 알고 있었어요. 이미지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정한 규칙이 은혜를 입으면 그 2배로 보상해주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축을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조금 생소한 말일 수도 있고요. 혹시나 저축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저한테 저축을 한다니까 너 저축 잘해봐라 이러고 밥을 사줬어요. 그 밥이 3만원, 4만원 이 정도 됐다고 해볼게요. 그랬을 때 다음에 밥 한번 살게 이러고 마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그 이상, 그 사람이 좋아하는 그 이상을 쓰는 거죠. 그게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 덕분에 더 저축을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주 7일 정도 술을 마셨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만났어요.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놀러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그 저축을 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는 사람들을 안 만나기 시작했죠. 그게 안 만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양해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나 못 갈 것 같아. 이번에는 못 가. 이런 말을 했죠. 그때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좀 비난을 좀 했어요. 사실 저축을 하는 건 비난받을 일이 아닌데 그분들은 비난을 했죠. 모르겠어요. 왜 비난을 했는지. 하지만 그 비난과 그런 것들이 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면 저한테는 그 과정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한테 밥을 한번 사줬던 친구 혹은 나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해줬던 친구 그런 사람들한테 선물을 좀 했어요. 생일날 혹은 기념일날 아니면 생각날 때 내가 추가적으로 저축률을 돌파했을 때 그 여윳돈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친구라는 게 영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됐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할까 좀 잔인할 수는 있는데 나와 생각이 같은 친구들로 좀 구성이 되는 것 같아요. 나와 생각이 같다는 건 예전에는 제 친구 주변에는 개발만 하는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발만 했다는 건 이 개발 공부만 하면서 생활하는 친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몇 년이 흐르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와 생각이 비슷한 친구들로 되어 있어요. 물론 많진 않은데 그런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친구들을 자주 만나진 않지만 그 친구들을 언제 만나도 즐겁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달라진 후로는 좋은 점은 있었어요. 좋은 점은 뭐냐면 제가 그동안 사회에 대한 불만 섞인 말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이런 게 맞지 않아? 혹은 이거는 좀 이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개발자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답이 정해진 걸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알아야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완전 T 성향이었죠, MBTI로 보면. 근데 지금은 어떠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은 그게 중요한가 보다. 이런 말들을 이제 하는 친구들로 있어요. 그러면서 남 이야기보단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친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론 그 친구들도 아직 과정에 있어요. 그 과정에 있고 그 과정에서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해요. 처음에는 철저히 혼자가 되는 과정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임장을 다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점차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나와 같은 길을 가는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초입기가 저는 너무 힘들었는데 혹시나 그 과정을 견디다 보면 그 저축에 대한 초입기에 철저히 혼자가 돼서 아무도 나와 만나주지 않고 나 혼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저를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마음의 위로는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해결책을 내기에는 아직 제가 무언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해결책은 주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꼈던 그 감정의 슬픔, 외로움 이런 거는 제가 없애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길이 이 길이 맞아?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저축을 통해서 그 생각이 들었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거고 그걸 견디다 보면 나타나요. 나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참 세상이 그래요. 이게 참 옛말 틀린 거 없다고 하는 것처럼 끼리끼리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많은 인생을 살아보진 않았지만 제가 느끼고 있는 이 감정 혹은 주변 사람들을 보면 끼리끼리 만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나위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근데 아직 제가 너나위님을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무언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돼야지만 만나야 되는 그런 건 아니겠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거예요. 너나위님이 나를 만났을 때 즐거울까? 즐거우시겠죠. 사실 뭔가를 알려주는 거를 되게 행복해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알려준 사람이 성과를 이루는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그래서 존경을 해요. 태생적으로 좀 그런가 봐요. 너나이님이 저를 만났을 때 그런 게 아니라 너 내가 갔던 길을 걸어갔었구나. 어떻게 왔니? 고생 많았어. 이런 말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요. 그러려면 일단 제가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지금보다도 더. 아직은 저도 초입기예요. 무언가 이룬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저보다도 후발로 출발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제가 위로가 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달아주세요, 댓글을. 저와 소통을 하면서 같이 외로움을 없애보고 같이 성장해 가요. 너나이님이 그랬어요. 월급쟁이 부자들 채널에서 혼자 가면 빨리 가는데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어요. 사실 아직은 경험을 해보지 못해가지고 진짠지는 저도 모르지만 의심하고 있진 않아요. 그 말이 맞겠죠. 왜냐면 저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갔고 제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해서 그 이상을 달려가시는 분이 그 과정에서 말한 내용이잖아요. 그게 물론 틀렸으면 어쩔 수 없지만 아닐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저희 걸어가 봐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